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동안의 정용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 관리의 중요성 세 번째 시간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인세 세무조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간략한 부분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법인 세무조사의 특징은 법인세 추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2차적인 소득세 추징이 함께 발생을 하게 됩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법인세 추징 사유 매출락도 있을 수 있고 과다 경비 계상도 있을 수 있고 업무 무관 자산이나 업무 무관 가공 자산 그리고 주식 변동과 같은 거래 내용 이런 것들까지 다 법인세 추징 사유가 되는데 2차적으로 반드시 소득세 추징까지 대부분 이루어지게 됩니다. 매출락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되고요. 과다 경비인 경우에도 그 귀속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여 처분 또 기타 소득 처분되고 업무 무관 자산이나 가공 자산이 회사의 장부에 존재한 경우에도 대부분 자산의 그 귀속자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에 대해서 소득세 처분이 또한 내려지게 됩니다. 특수한 경우지만 주식 변동이나 거래를 하실 경우에도 시가대로 거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추징이나 혹은 증여세 부과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조사는 아무래도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조금 이슈가 다양한 편입니다. 손익계산서나 소득금액 계산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재무상태표까지 살펴보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상매출금이나 미술금 등의 거래처 원장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부분, 차명계좌 부분, 이거는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긴 한데 좀 더 살펴보셔야 하고 과다경비 부분은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부분은 개인 사업자와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관 규정에 따라서 법인이 운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 임원의 퇴직금이나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정관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회사가 상여를 지급한다거나 임원에게 상여를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임원이 퇴직을 하였다거나 할 때 상여나 퇴직금 계산을 하실 때는 반드시 정관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회사가 임의로 지급할 수 없고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여 부분도 문제가 많이 되는 항목 중에 하나고요. 증빙불비나 사업목적 가사경비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중에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자산 부분입니다. 특히 업무 무관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사 내 가공자산이, 그러니까 부채, 장부상의 가공자산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법인의 자산을 사적 활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인세 비용에 대한 송금에 대한 부인뿐만 아니라 소득세 추징도 함께 발생을 합니다. 특히 업무 무관 자산은 가공 자산의 경우에는 대부분 재무제표가 잘 관리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가지급금이 발생했는데 그 가지급금을 숨겨놓는 목적으로 많이 계상이 되는 편이고 특히 가끔 문제가 되는 경우는 법인의 부동산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이 부분이 세무조사 시에 적출이 된다면 소득세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액면가로 기존에 많이 거래를 해왔었기 때문에 아직도 회사들이 액면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고 회사 자체적으로 양도 거래나 증여를 한 다음에 세무사님들에게 사무원들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그냥 말씀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식은 반드시 시가를 거래하여야 되고요. 시가를 위반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양도소득세, 증여세,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식 이동 전에는 반드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 합니다. 언제나 모든 신고나 마찬가지지만 항상 세무조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회계 처리하시고 증빙관리나 올바른 회계 처리는 아주 기본입니다. 여기에 법인은 재무상태표와 거래처 원장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시고요. 그리고 조금 회계 외적인 부분이지만 정관 확인 그리고 주식 이동에 대한 확인도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인사업자 관리의 중요성 세 번째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식 세무사였습니다.